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후진적인 산업재해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 속에 건설업계 물론이고 금융업계까지 산재 예방 마련에 분주해진 상황입니다. 부산 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는 직보를 하라라고 얘기한 직후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건설업계 물론이고 공공기관까지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께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라라고 이제 지시하고 나서 지금 정부의 이제 산재 대응이 과거보다 훨씬 강한 속도와 지금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산재를 줄이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 또 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고 산재 사망률을 줄여보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 동안에는 이제 사고가 터지면 이렇게 땜질식 대책이 반복되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으나 이제 예방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현장 중심 그리고 전 주기적으로 관리 체계를 새로 짜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방에 초점이 또 맞춰졌다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저 금융권까지도 뭐 산재 예방 대책을 세우고 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조심한다는 건 반길 만한 일인데 또 반대로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으로 또 읽히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산재 사망률이 높다는 건 뭐 갑자기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에 따른 대책도 지금 이제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 또 금융기관까지 산재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인상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의 대표적인 이제 금융기업인 B&K 금융이 선보인 이제 안전평가 그리고 컨설팅 또 설비 금융을 하나로 묶는 패키지를 금융이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융이 중소기업의 안전 투자를 견인한다는 모델로 이제 전국 확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영세 사업장이 말하는 돈이 없어서 이게 안전에 투자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역 얘기를 잠깐 해보죠. 불경 지역이 산재 다발 지역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지난해인가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발생 건수가 높은 것으로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해보죠. 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그 안타깝게도 산재 사망 재해가 전국 1, 2위를 오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가 45%에서 한 50% 정도에 달하고 건설, 제조, 또 조선, 화학 이렇게 고위험 업종이 많기 때문에 작은 부주의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이번 대책에도 그런 흐름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그래픽에서 나왔는데 경기지청 다음으로 가장 발생 건수가 적은 지역보다는 뭐 배 이상 많기도 한데 이거는 뭐 공사 현장 그런 수가 더 많아서 그런 요인도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령 노동자들이 좀 많고 또 이게 위험한 업종들이 조금 소규모 사업장으로 많고 그렇습니다. 고위험 업종 말씀하신 산재 사망 대부분이 50인 미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현행 법에 따르면 너무 대기업 쪽만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 얼마나 그 실효성이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좀 들어보죠. 언론이나 여론은 이제 대기업에만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경향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 현장의 경우나 또 대공장의 경우 하층에 또 재하층으로 내려오면서 위험의 외주화가 산재가 많아지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수주를 받는 대기업이 이목이 집중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산재 사망 사고의 80% 이상이 예.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최근 이제 도입되는 제도들은 단순히 감독하고 또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 평가 그리고 현장 컨설팅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 금융까지 묶어서 관리 역량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를 하거나 네. 또는 뭐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것들이 실제 기업 어떤 노동 현장을 바꿀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이제 확정되지 않은 이제 안에 대해서 실효성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사망사고 발생 시에 1년 이내 영업 정지 그리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주는 것, 또 공공입찰 제한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충격을 주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예. 반복 사고 기업은 이제 입찰 연구 배제까지 검토하는 중인 것 같고, 또 과거처럼 벌금 한번 내고 나면 말지 뭐 또는 괜찮은 로펌을 통해서 예. 이 사건을 유야무야 넘어가 보자는 인식을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현재 정부의 방침인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산재 사망을 확실히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최저가 입찰 관행이라든지 하청의 또 재하청, 외국인 노동자, 또 뭐 아까 우리 부산에서 얘기했던 고령화. 사실 산재 사망 사고의 구조적인 결함들인데 네, 그렇습니다. 결함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조 현상인데 네네. 이걸 어떻게 이제 바뀔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예, 뭐 맞습니다.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효과를 내려면 이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최저가 낙찰의 관행이나 또 예. 다단계 이제 하도급을 주는 것, 그리고 고령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 등이 산재를 예. 높이는 구조적으로 이제 키우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낙찰 하한율을 상향시키고 또 원하청 공동 책임의 실효성을 강화시키는 예, 예.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고령 노동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노동 안전 교육을 받는 것을 지금 이제 대책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산재 근절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지금 흐름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예. 판단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네. 전해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죠. 예. 지난 8월 13일 그 노동부 차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노동안전 종합 대책 안은 이제 9월 초에 전문가 타운홀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타운홀 미팅을 거친 후에 이제 9월 16일 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안건으로 이제 상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 대책은 단순한 처벌 강화책이 아니라 지원하고 또 처벌하고 또 제도 개혁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세트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예.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벌금보다 생명이 값이 싸다라는 기존 인식을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집중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안전장비나 설비 이런 것에 대한 금융 지원 그리고 컨설팅, 교육을 이제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원하청 구조 개선과 공사비를 정상화하는 것인데 최저가 낙찰 관행을 이제 좀 개선을 하고 적정 공사비를 이제 확보하라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지자체, 노동공익센터와 또 노동청, 공단이 함께하는 생활권 기반 안전관리 모델을 확산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좀 안타까운 사고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 노동공익센터 서병수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